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비, 그리고 오늘 동양, 그리고 서연 이 세 가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비입니다. 조비 종목은 아마 주식을 1년 정도 하신 분들 또는 2년 정도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일단 농업 관련주고요. 이전에 김정은 씨가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씨가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로 평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북한 관련주들이 남북 경협주라고 하죠. 남북 경협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예요. 그 중에 하나였고 이때 움직임 보시면 굉장히 더티합니다. 움직임이 진짜 최악이에요. 보세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야, 이게 아니 이게 아무리 이제 테마주지만 얘 좀 심했어요. 그리고 얘를 장중에도 제가 데이 트레이딩 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올랐다가 제자리 왔다 올랐다. 근데 오른 게 20% 올랐다가 제자리 와요. 그리고 다시 20% 가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과거 스타일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아니죠. 과거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그래요. 자, 최근도 한번 볼까요? 최근 한 2년 정도 움직임 보시면 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올랐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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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다 내려왔다. 입이 아플 정도로 최근에도 올랐다 내려왔다. 그 얘는요 수익을 한번 줄 때 그냥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야 되는 종목이죠. 오히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 때문에 짧게 단타로 들어가도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반드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 종목이 참 안 좋냐면 가치 투자하는 분들,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자, 밥 먹기 전에 갑자기 슈팅을 쏴요. 와, 이거 오늘 상한가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왔는데 소화가 안 될 만큼 폭락이 되어 있는 거죠. 보이시죠? 고점 대비 16%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아져요. 들고 있으면. 수익이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면 또 수익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비, 농업 관련주고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저 식량 문제 어쩌고 하면서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 종목들도 다 식품 관련된 또 이제 뭐 비료, 농업 쪽으로 관련된 주식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문제가 닥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GDP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매우 부유한 나라예요. 실제로 그래도 굉장히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식량 걱정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주식인 것은 맞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양입니다. 자, 동양은 어떤 회사냐면요. 이거는 이제 시멘트 관련 섹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섹터를 보실 때는 이제 여기 인포스탁 섹터 종목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멘트 쪽으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멘트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척하다가 안 올라요.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면 얘네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제 그 수혜주, 정책주 이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 문제죠.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죠. 그러한 공약과 내용들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어요. 주가가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건 뭐다?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동양을 좀 뽑은 이유는 여러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다 괜찮아요. 동양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구장창 계속 조정을 받았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바닥에서 누군가 샀죠. 재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샀어요. 근데 이때 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제자리로 왔어요, 결국.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 자체가 매출액은 좋아요. 매출액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뭐 가져가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이죠. 2021년도부터 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좀 주머니에 돈 좀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유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현상 유지만 했다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전에
올랐던 이 힘을 한번 보십시오. 상승했을 때 이게 코스피 종목인데 다 아시잖아요, 동해야. 코스피 종목인데 상, 급등, 급등, 눌림 상한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게 상 박히진 않았는데 밀렸지만 어쨌든 이게 이 힘을 의미합니다. 이 주식의 힘. 힘은 곧 뭐다? 세력의 자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치 테마주로 사실 많이 해먹었어요. 이건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쳐다보는 게 맞는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우리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대선주가 지금 놀랍게도 선반영을 진짜 엄청나게 해놓고 지금 사실은 한 3, 4개월 전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대선주가 반영을 진짜 안 했어요. 이거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음표가 뜰 정도로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토론 가운데 있고 이제 실제로 모든 매스컴이 이제 누가 될 거냐를 이제 집중 조명을 할 거라고 봐요. 정치 테마주는 리스크가 있어요. 갑자기 후보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이젠 누가 되냐 계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지지율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이전에 있었던 정치 테마주가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저는 항상 이제 정치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갑자기 개파락을 하고 떨어지거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한순간에 수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말장난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요. 특히 정치 테마 쪽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책주가 그나마 이제 그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서 그건 명확하게 뭔가 있지만 이 인맥 관련주는 정말 말 한마디에 그냥 저기 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후보 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슈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거 진짜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나쁘지 않아요. 좋은 회사예요. 매출 잘 내고 있고 좋은 회사인데 여기서 매물대가 다 꼬여버려 가지고 이 매물을 앞으로 소화하는 그 기간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휴유증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단기적인 매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동안은 제가 관종에 대해서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외에도 이야기할 게 많았잖아요. 지금 시장도 꼬꾸라져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좀 우리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다뤘고 그리고 이제 강의 영상 위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관종적인 부분, 그 종목 분석도 물론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영상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할 거냐 이제 그 상황인데 그 긴장감이 이제 단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기는 했지만 시장이 반영을 안 해서 우리가 좀 안심 단계에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어떤 미국 언론에서 뭐 16일 이 안으로 뭐 전쟁이 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돈들이 빠지죠. 당연히 돈들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외교적인 악재 있잖아요. 외교적인 악재 이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인 거 말 한마디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적인 악재, 정치적인 악재는요. 이게 해소가 되면 돈들이 금방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밀렸어요. 근데 잘 풀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5%로 바로 채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신이나 언론 쪽을 보면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걱정 때문인데 그게 해소가 되면 바로 채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이야기가 합의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잘 마무리와 매듭을 지어서 이제 안정권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사태로 인해서 또 그 유가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빠르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틴이 일단은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시동 끄는 게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매듭은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이 긴장감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뉴스를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